마약 청정국 흔들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올 상반기 때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마약 국가를 만들었다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야, 우리 시작한 게 6월 3일부터, 4일부터야. 그 상반기에 온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기사가? 아니, 근데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 왜? 몰라, 이씨.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망했는데 왜 이재명 정부 책임을 져 또? 근데 아무튼 알맹이가 살벌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국경에서 적발된 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10배라고 해, 그냥 편하게. 9배라고 하면 덜 올라보여?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총 617건, 2,680kg의 마약이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8,933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왕건이가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배 한 대 맞아. 들어왔고요. 2톤짜리인가? 네, 부산에서도 코카인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제 대담해져 가지고요. 펜타닐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원료 봉지 상태로 담아 가지고 대담하게 비행기를 타고 캐리어에다 넣어갖고 갖고 들어올 정도로 이게 뭔가 지금 한국이 허술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에서 마약 밀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허술하다고 그걸 하는데 허술해서 그동안 통과된 게 아니라 봐주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게 통과된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봐주는 애들 없다니까. 없어졌어. 이게 더 힘들어졌어, 이제 니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마약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작년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만 10배가량이 늘었다는 건 뭐냐면 올 상반기 때 급한 놈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돈이 궁했거나 재고가 많이 있었거나 아무튼 급하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전 국민이 한 번 반을 투약하고도 남은 어마어마한 분량을 상반기 때 누군가가 들어와야만 하려고 했던 조직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말을 이렇게 바꿔야지. 상반기가 아니고 계엄 이후. 그렇지. 정확하게 말하면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이 날아가게 생긴 이 상황에서 지금 야 이제 마지막 기회야 재고떨이를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누가 이걸 몰아붙여갖고 갖고 들어왔어. 적발된 게 이 정도면 적발 안 된 양이 없을까요? 100% 다 찾아냈을까요? 더 많겠지. 제가 보기엔 반반씩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적발된 거만큼은 어디론가 무사히 새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마약의 주인이 이제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데 이 마약의 주인이 이 사업의 주인이 김건희 오빠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는 거면 특검을 통해서 이거는 뒤에 목걸이하고 세트로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아무튼 보강을 해보는데 어찌 됐건 간에 계엄 이후에 혼란한 국내 상황을 틈타가지고 10배가 넘는 마약이 그것도 상반기 6개월 안에 다 들어오려고 이 난리를 쳤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조직들은 그 이전에는 들키지 않고 이 마약들을 전부 다 우리나라에 끌어들일 수 있는 놈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제목을 쓰려면 윤석열 정부 때 흔들리는 마약 청정국이 됐고 계엄 이후에 적발이 최대로 됐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제목이 그리고 딱 맞지. 앞으로 6개월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청정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예상 기사를 써야 그게 네가 기레기가 아닌가 말이야. 못 쓰니까 기레기인 거지. 마지막으로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는 하지만 매우 중대한 특정 뉴스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 원전이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로 바닷물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특정 온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원전을 수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멈춰야 한다라고 합니다. 냉각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냉각수를 넣는데 냉각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거나 압력이 올라가서 폭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 바다 방식은 자연 유입되는 해수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조금 더 현대화를 시켰다고 치면 보조로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냉매 같은 걸 쓰는 방식도 있거든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러시아 같은 데서는 이게 바다가 워낙 대륙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바다가 머니까 인공적인 냉매를 통해 가지고 내륙에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갖고 그에 맞춰서 보조로 이 올라오는 원자로의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들이 보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다가 삼면이 바다라서 흔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바닷물 온도만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유입되는 바닷물들을 좀 압축을 해가지고 더 많은 그 냉각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정도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수 온도가 1, 2도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진 않을 건데, 우리는 워낙 설계할 때부터 오래된 데다가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 온도를, 그 냉각 바닷물 온도를 쟀을 때 요거를 시간 단위로 기준을 합니다. 왜 시간 단위라면 이게 나가는 물이랑 들어오는 물이랑 거리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출수구와 퇴수구가 길어봐야 1, 2km 정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운 물을 들어오지만 이쪽에서 뜨거운 물이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금방 데펴지는 거야. 이 뜨거운 물이 주변 바다를 전부 다 온도를 올리니까 들어오는 물도 같이 뜨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러네.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떨어뜨려 놨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거나 아니면 그 지하를 통과해 갖고 자연 냉각이 될 수 있게끔 순환을 시키는 과정을 조금 더 머리를 써갖고 했었다고 치면 지금 이와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원전을 건설할 당시에는 그 이상기후 상황까지는 상정을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상기후 상황도 상정을 못했지만 이상기후로 바닷물이 온도는 건 1, 2도예요. 1, 2도. 지금 해수 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거의 2도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짓고 나서는 평상적으로 막 1도 오른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안에서 냉각수의 한계 온도는 30도에서 36도예요. 바다가 30도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수욕 하러 들어갔을 때 느끼는 온도는 26도 전후입니다. 24도에서 26도 전후입니다. 여름바다가.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만약에 이게 30도를 넘어간다 그러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미지근하다는 느낌을 그렇죠. 받겠죠. 그래서 30도가 너무 사실은 미온탕 수준인 건데 이게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퇴출구가 이 입출구랑 너무 가까운 가까워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올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바다 온도가 1, 2도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 가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실제로 거예요.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핵발전소 위험하네.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냉각수로 사용되는 바닷물의 온도가 원래 설계할 당시에 요 정도까지만 가능하게끔 이제 설정한 온도들이 있거든요. 그 온도들에 거의 근접한 그 원자로들이 총 8기입니다. 지금 8기. 요게 지금 이 상태로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10년 안에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냉각이 안 돼, 안 돌려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뭐 해파리 많이 나오고 뭐 어족들이 다 바뀌고 물고기들이 어장이 파괴되고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유독 이 문제가 동해안에서 심하다는 거예요. 서해안보다는 동해안 쪽에서. 원래 동해안이 서해안보다는 바다 온도가 낮았었는데 동해안 쪽으로 심각하게 난류들이 몰려오고 있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구적인 기후 변화이긴 하지만 한반도 주변, 특히 동해 주변 안에서는 이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지구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어떤 온도 상승의 원인이 현재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 주변에. 그러면 요건 조금 더 오버된 얘기죠. 그럼 왜 한반도 주변 해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저는 한반도 주변을 돌고 있는 해류의 영향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해류가 태양빛이나 기온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해류가 지나고 있는 해저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열이 해저 화산이라든지 또는 해저 내부에 있는 온도가 심각하게 올라가면서 해수 자체를 데피고 있고, 이게 지금 한반도 주변 기후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기를 안 쓸 수는 없고,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게 30%는 되기 때문에 20%가 훨씬 25%에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일방적으로 이거를 다 10년 안에 저버릴 수 없다고 치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돼요. 대체해야지. 네, 그래서 냉장고래. 원자료를 우선 먼저 멈춰놓고 거기에 전에 말씀드렸던 냉매를 통한 보조 냉각 장치 같은 것들을 안전 설계를 좀 해가면서 어차피 10년밖에 못 쓰든 아니면 이거를 더 운영해갖고 쓰든 지금 있는 이 설계만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권 안에서는 이거 해결 못해요. 20년, 30년 장기적인 걸 보고 2057년까지 57년 정도 돼야 기존에 있는 이제 원자료들의 전체적인 그 수명 연한이 끝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20년씩 앞당긴다고 잡고 있는데 이거를 개보수를 통해서 바꿔갈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